안녕하세요.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 드라마 뇌피셜을 만들어 보고 있는 매냐입니다. 오늘은 SBS 금, 토 드라마 귀궁의 5회 뇌피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불산 중턱, 바람에 흔들리는 허름한 암자 앞. 여리와 강철이는 가섭스님과 노스님 앞에 절을 올렸다. 참나, 여기까지 오느라 개고생했는데 뭐라도 좀 주겠지. 강철이는 배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노스님이 삐걱거리는 나무문을 열고 나왔다. 그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호박 엿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강철이의 눈이 반짝였다. 저거, 내 거다. 연불이나 제대로 드리거라. 가섭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노스님은 느릿느릿 엿을 흔들며 말했다. 이 엿은 하늘이 내린 약이야. 아무나 못 먹어. 그럼 나한테 줘야지. 강철이는 거의 튀어오르다시피 하며 손을 내밀었다. 여리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내 꼬라지로는 천벌받기 딱이거든. 뭐? 너도 내놓으라 해놓고선. 강철이는 버럭 소리쳤다. 누가? 난 딱히. 여리가 능청스럽게 웃자 강철이는 이를 갈았다.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가섭스님이 엄숙하게 말했다. 호박엿은 단순한 엿이 아니지. 내불산의 기운을 모아 만들어진 성스러운 정화의 식물이다. 그러니까 빨리 내놔. 강철이는 두 눈을 부릅뜨며 노려봤다. 노스님이 무심하게 엿을 들어올렸다. 에이, 반으로 나눠주면 될 것을. 강철이는 간절하게 호박엿을 노려보고 있었다. 가섭스님은 빙긋 웃더니 말했다. 좋다. 둘이 서로 양보하면 주마. 양보는 무슨. 강철이는 말 끝나기 무섭게 여리의 손등을 툭 쳤다. 야, 넌 먹으면 안 돼. 내 체질에는 저거 먹으면 살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야말로 먹으면 병나겠다. 여리는 목검을 집어들고 위협했다. 둘은 그렇게 아기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가섭스님이 툭 던진 호박엿을 동시에 잡으려다 쿵 부딪혔다. 결국 호박엿 주머니는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아이쿠야. 강철이와 여리가 동시에 굴러가는 엿을 향해 엎어졌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좋다. 이렇게 염치 없이 달려드는 근성. 귀신 잡을 패기다. 가섭스님은 결국 엿을 반으로 쪼개어 나눠주었다. 강철이는 절반짜리 엿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천상의 맛이다. 여리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진짜 단순해. 뭐래? 식물 중에 식물이야. 소중히 하자고. 강철이는 엿을 소중히 입에 물고 폴짝폴짝 뛰었다. 여리는 못 말린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저놈이 과연 팔척기랑 싸울 녀석이 맞긴 할까? 그렇게 두 사람은 티격태격. 그러나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된 채로 암자를 나섰다. 안개가 짙게 깔린 내불산. 여리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길을 묵묵히 걸었다. 등 뒤로는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이가 헉헉대며 따라오고 있었다. 허허, 인간 몸뚱이란 이렇게도 불편하다니. 강철이는 미끄러지는 발을 간신히 추스르며 투덜거렸다. 조용히 해, 정상이 코앞이야. 여리는 짧게 대꾸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정상에 다다르자 오래된 석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리는 석탑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탑 밑에 숨겨진 붉은 천 꾸러미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방울과 복숭아 나무 목검 그리고 부적 몇 장이 들어있었다. 찾았다. 여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여리는 붉은 천에 감싸인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강철이는 무심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걸로 진짜 되는 거냐?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신물이라고 떠날 생각인 게냐? 할머니 무구들도 구했으니 다시 부딪혀봐야지. 여리는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철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뒤 따라갔다. 비탈진 산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가던 중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도망치던 사내와 계집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리는 깜짝 놀라 강철이를 바라봤다. 여리와 강철이는 말없이 눈짓을 주고받은 후 누군가 잠시 쉬어가는 듯 길가에 덩그러니 놓인 빈 가마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좁은 가마 안. 여리는 강철이의 가슴팍에 눌리듯 기대어 있었다. 가까워. 여리가 투덜거리자 강철이는 낮게 웃었다. 겁나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입 닥쳐. 밖에서는 무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다가 곧 멀어져 갔다. 밖에서는 가마의 주인인 듯한 여인과 몸종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둘이 대체 가마 안에서 뭘 하시려고? 강철이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여리가 팔꿈치로 그를 세게 찔렀다.
둘은 긴 한숨을 내쉰 뒤 가마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러자 멀리 사라진 줄 알았던 무사들이 여인과 몸종 주변에서 둘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희를 급히 찾는 분이 계시다. 무사들이 안내한 곳으로 가자 왕 이정과 왕자 이광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병풍 너머로 비치는 왕의 그림자가 엄숙했다. 이광은 여전히 앳된 얼굴에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다시금 맑았다. 윤검서관. 왕 이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막아낸 공을 치야 한다. 아니 성 밖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강철이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투덜거리며 말했다. 윤갑의 몸을 빌린 이상 이런 인사는 받아도 어색할 뿐이었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팔척기를 그곳으로 유인할 것이옵니다. 이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느냐. 저는 여러 귀신들이 탐을 내는 몸이옵니다. 이 몸으로 다시금 놈을 끌어내어 소멸시키겠습니다. 왕은 여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깊은 신뢰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너희 둘에게 다시 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냐. 여리는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옵니다. 이정은 그런 여리에게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부디 무사히 돌아오너라. 그 순간 아직 어린 이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꼭 다시 돌아와야 해요. 여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반드시 팔척귀 그놈을 잡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여리는 무구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천지산 공터. 달빛조차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여리와 강철이는 넙덕이 남긴 무구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공터에 발을 들였다. 아직 그곳에는 누구도 도착해 있지 않았다. 여리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작게 숨을 토하며 강철이를 바라봤다. 지금 해야 해. 강철이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럼 해라. 나는 이미 준비돼 있다. 여리는 넙덕이 남긴 복숭아나무 목검과 방울을 꺼내 들었다. 작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천상천하, 청명한 빛이여. 이 몸을 내어줄 터이니 나를 지켜주소서. 방울이 맑은 소리를 울렸다. 복숭아나무 목검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졌다. 강철이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만은 한없이 진지했다. 짧고 간절한 의식. 여리는 강철이를 몸주신으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은은한 영적 연결이 생겼다. 강철이의 실력이 여리에게 일부 흘러들어오는 감각. 여리는 조심스레 방울을 품에 안고 말했다. 고마워. 강철이는 장난스럽게 툭 던졌다. 이따 제대로 써먹어라. 그 순간 공터 한복판에서 섬뜩한 기운이 몰려왔다. 여리는 무구를 가슴에 품은 채 강철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공터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 여리는 굳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인대군이었다. 왕의 이복 동생, 그리고 대비의 친아들. 그가 어째서 이곳에 있는가? 강철이도 미간을 찌푸렸다. 저것들, 설마. 강철이는 뭔가를 감지한 듯 중얼거렸다. 공터의 기운은 이미 심상치 않았다. 사방을 감도는 한기, 짙은 원념.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영인대군. 강철이는 이를 갈았다. 누군가 그 왕자를 제물로 바친 게지. 여리는 숨을 삼키며 강철이를 바라봤다. 너였어? 대군을 저리 만든 이가? 강철이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다. 아마 다른 술사의 짓일 것이다. 그들은 맹인 풍산이 꾸민 계략이란 걸 모르고 있었다. 여리는 방울을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맑은 방울 소리가 울리자 숨죽였던 악한 기운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아직 파척기가 영인대군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영인대군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한편 풍산은 대비에게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원자를 천지산 공터에 올릴 것입니다. 풍산의 계략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한참 꼬여 있었다. 원래 제물은 왕손 이광이었으나 팔척기는 왕손을 벗어나 이미 영인대군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여리는 방울을 힘주어 쥐며 단호하게 외쳤다. 안 돼. 여리는 숨을 삼켰다. 팔척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가의 피를 제물로 삼아 새로운 매개체로 삼으려는 것이다. 여리는 주술식의 흐름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러나 풍산이 짜놓은 계획, 왕가의 핏줄을 팔척기에게 바치려는 거대한 음모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눈앞에서 왕의 핏줄이 팔척귀에게 먹히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이다. 가자. 여리는 복숭아나무 목검을 단단히 쥐었다. 이 바보 같은 짓거리는 어서 빨리 끝내야 해. 강철이도 검을 뽑았다. 비록 윤갑의 몸으로는 이전의 이무기만큼 힘을 낼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귀찮게 됐군. 하지만 인간이든 악귀든 내 놈들끼리 잡아먹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여리와 강철이는 단숨에 공터로 뛰어들었다. 방울 소리가 울리고 복숭아나무 검 끝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다. 공터를 감도는 한기, 짙은 원념. 팔척귀가 완전히 영인대군의 몸을 집어삼키기 전에 끝내야 한다. 영인대군은 이미 반쯤 팔척귀에게 잠식되어 있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고 입에서는 괴성과 한숨이 뒤섞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팔척귀의 기운은 점점 더 거세졌다. 주변의 나무들이 마치 짓눌린 듯 휘어지고 땅 위에는 검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둘러야 해. 여리는 방울을 흔들며 영인대군 쪽으로 달려갔다. 이 싸움, 그저 대군 하나를 구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왕가의 피를 지키는 것, 악의 순환을 끊는 것. 그것이 지금 여리와 강철이 싸워야 할 이유였다. 여리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부당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왕가의 피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여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내가 앞설게. 강철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검을 쥐었다. 그가 아끼던 힘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상대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팔척귀는 아직 영인대군을 집어삼키려 애쓰고 있었다. 여리는 방울을 쥔 손을 꽉 쥐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철이 옆에 섰다. 왕가의 핏줄이 이 거대한 악기의 씨앗이 되려 하고 있었다. 여리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어떤 핏줄이든 어떤 운명이든 살아남을 기회는 있어야 해. 여리는 온 힘을 다해 정화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여리는 강철이의 기운을 받아 필사적으로 팔척귀가 영인대군을 완전히 잠식하기 전 그 몸에서 떼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검은 한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땅마저 울부짖는 듯 커다란 소리가 났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인간 몸뚱이란 제약이 많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윤갑의 몸이 무너져도 그는 여리를 그리고 인간 세계를 지켜야 했다. 여리는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쳤다. 1번, 2번, 3번. 방울 소리가 맑게 울릴 때마다 공기 중에 희미한 빗줄기가 일렁였다. 팔척귀는 갈철이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여리의 신성함과 강철이의 힘으로 인해 조금씩 힘을 잃어 가는 듯 보였다. 쾅! 공터 전체가 진동했다. 검은 연기 속에서 강철이가 튕겨나가고 여리 역시 힘에 밀려 뒤로 넘어졌다. 예상은 했지만 이 녀석은 보통 악귀가 아니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여리는 다시 방울을 쥐고 자세를 고쳐 잡았다. 복숭아나무 목검이 은은히 빛을 내며 팔척귀를 향해 내질러졌다. 내가 택한 증오, 내가 쌓은 원한. 오늘 여기서 끊어낼 거야. 방울 소리와 목검의 빛이 겹쳐 팔척귀를 순간 움찔하게 만들었다. 팔척귀는 마치 살아있는 덩굴처럼 몸을 뒤틀며 검은 연기가 여리의 발목을 덮쳤다. 여리야. 강철이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여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방울 속에서 터져나온 은빛 기운이 팔척귀의 검은 연기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철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번쩍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공터는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여리는 숨을 쉬지 못했다. 방울은 여전히 손에 쥔 채였다. 그러나 이 검은 연기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검은 기운은 서서히 어디론가 달아나듯 흩어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서늘한 공허감뿐이었다. 도망쳤어. 강철이가 이를 악물었다. 여리는 방울을 꼭 쥐고 사라진 팔척귀의 흔적을 바라봤다. 끝난 게 아니야. 팔척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또 다른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공터는 이미 주술의 흔적들로 황폐해져 있었다. 부서진 나뭇가지, 땅에 새겨진 깊은 균열들. 모든 것이 짧지만 치열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여리는 방울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강철이는 그녀 옆에 다가와 무거운 숨을 토했다. 아깝다.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놈을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여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힘으론 처음부터 끝낼 수 없었던 거야. 바람이 분다. 팔척귀가 사라진 방향으로
쓸쓸하게 풀들이 휘날렸다. 그 놈은 다시 돌아올 거야. 여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더 무섭고 더 강해져서. 강철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좋지 뭐, 또 두들겨 패주면 되지. 그게 쉽냐? 쉬워? 내가 있잖아. 경귀석도 있고. 강철이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여리는 말없이 방울을 바라봤다. 그 작은 물건 하나에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고통과 희망이 얽혀 있었다.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벽빛이 공터를 천천히 밝히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가야 해. 여리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을.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그 기운은 여전히 세상을 어딘가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여리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다음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강철이는 그런 여리를 바라보다 가볍게 그녀의 머리를 툭 쳤다. 걱정 마라. 내가 있으니까. 여리는 작게 웃으며 그의 손을 쳤다. 그러니까 내가 더 걱정이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둘.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무너진 공터를 뒤로 하고 여리와 강철이는 또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절망과 희망, 원한과 사랑. 모든 것을 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불산의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어디선가 팔척귀의 마지막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했다. 이번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리고 그렇게 여리와 강철이는 조용히 어둠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본 내용은 실제 드라마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니 본편과 많이 차이 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